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는 사건이고 도대체 왜 20대 의대생 아들이 한강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오늘 발인식이 열렸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취재 기자가 발인식에 다녀왔는데요. 그 장면 함께 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 손정민 씨의 아버지가 누구보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뭐랄까요, 통탄해하는 심정을 밝히고 있고 조금 전에 이 가족들과 또 아버지와 함께 발인식이 엄수되는 장면 여러분들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부친이 오늘 블로그에 이런 글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하늘이 내려준 선물, 내가 착한 너를 얻으려고 아무것도 한 게 없기에. 자, 이거 읽을 수가 없게 지금 영상이 편집되어 있어서 우리 혹시 이 상태에서 정지 가능할까요? 네. 예,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재명 기자, 어떤 내용이죠? 그냥 안타까움을 표시한 거죠. 지금 뭐 아들이 실종되고 나서 이제 한 닷새 만에 시신으로 발견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고 지금 아버지는 사실 당시에 아들과 함께 있었던 친구를 굉장히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불구하고 경찰이 뭐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어제 뭐 진정서도 내고 이렇게 굉장히 답답한 상황 속에서 아들에 대한 어떤 그 사랑을 마지막으로 남긴 게 아닌가 싶고 오늘 발인식에서 굉장히 가족들이 많이 오열하면서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취재 기자가 전하고 있는데 뭐 너무 뭐 당연한 거죠. 진짜 너무 건강하게 나가서 친구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줄 알았던 아들이 시신으로 다시 발견돼서 돌아왔다 그러면 뭐 누구도 뭐 그 슬픔을 감히 어떻게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뭐 그런 점에서 저 글을 마지막 남기면서 아예 보낸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지금 아버지는 계속 이제 경찰 수사가 미진하다, 의문점이 너무 많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 뭐 국민청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지만 뭐 국민청원이 있든 없든 걸 떠나서 경찰에서 어떤 의혹이 남지 않도록 밝혀서 하여튼 국민들이 봤을 때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미스터리가 많은 건 또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찰이 제대로 좀 규명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편지 내용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착한 너를 얻으려고 아무것도 한 게 없기에 넌 늘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네가 우리에게 왔다 간 기간이 21년밖에 안 돼서 너무 서운하지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었고 우리 부부에게 인생은 살아갈 만한 것임을 알려주었고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다. 아들아, 네가 없다면 우리는 행복이란 단어의 의미를 몰랐을 거야. 지금의 이별이 너무 아쉽지만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을 알기에 이제 너를 보내주려 한다. 우리는 늘 너와 함께 할 거고 널 그리워할 거야. 다시 만날 그날까지 잘 있을게. 엄마는 걱정하지 마. 아빠 믿지? 사랑한다. 라는 안타까운 또 글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사망한 이 아들이 굉장히 살아생전에 아버지와도 돈독했던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주고받은 카톡도 공개가 됐는데요. 함께 보시죠. 자, 아들아 사랑한다. 그리고 고맙다. 잘 커져서. 그러자 저희 장성한 아들이 사실은 이러기 쉽지 않은데 아빠 사랑해요 라고 하고 아들이 할아버지는 저렇게 환하게 웃을 때가 많고 좋았지. 아빠 엄마는 건강하게 오래오래 너 능력까지 볼게. 우리 힘내자 라며 이게 사실은 장성한 아들이 아빠 고마워요 라고 이렇게 살갑게 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사망한 의대생 아들은 그 누구보다도 특히 아버지에게 되게 애틋한 남다른 사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20만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어떤 청원인지 함께 보시죠. 억울함을 풀어달라라고 지금 30만 명이 넘었군요.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부탁드린다라는 청원이 순식간에 오늘 오전 9시 30분 기준으로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시다라는 얘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입장에서 이 친구에 대해서 섭섭함을 넘어서 뭔가 의견들을 토로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조문을 오지 않았다는 건데 새벽에 친구가
조문을 왔다라고 하는데 거절당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함께 보시죠. 어제 새벽 1시 30분쯤 숨진 손모 씨와 있었던 친구 A 씨가 작은 아버지와 함께 빈소에 방문했는데 조문을 거절당했어요. 손모 씨 아버지는 작은 아버지라면서 아이가 밖에 있으니 문상할 기회를 달라고 했다. 마음의 준비가 돼 있지 않아 고민하다가 너무 늦었으니 가라라고 말을 했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찾을 때는 도와주지 않고 기사가 나니까 아무도 없을 때 온 거 아니냐. 친구는 어려서 판단 못할 수 있어도 부모에게 똑바로 하라고 전화를 하라고 전달을 했다라고 지금 뭔가 좀 감정이 좀 격앙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도 있고 또 경찰은 타살 정황이 없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 의심을 받고 있는 친구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겁나게 할 것 같다라는 상황도 충분히 다 이해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이 사건을 좀 저희로서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아버지의 주장 우리 아들은 혼자서 거기에 빠질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증거는 없애주면 힘드니까 그 집 주변이나 이런 모든 것들 뭐 차량이 됐든 핸드폰이 됐든 많은 자료가 있을 것 같고 이건 절대로 그 아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충분히 주변 사람이 개입했다는 많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가시화되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죠. 자, 김연아 의원님 사실은 뭐 너무나도 잘 키워놨던 아들을 잃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드실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친구가 조문을 왔는데도 그걸 거절했던 이유이기도 하겠죠. 일단 한번 저희가 상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아이와 그 친구가 새벽에 나갔는데 한 아이는 죽어서 주검이 돼서 돌아오고 그 친구는 이제 뭐 멀쩡하게 아무 사건이 없었던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정상적인 관계에서는 그 같이 있었던 친구가 이 친구의 죽음에 대해서 뭐 물건을 찾는다거나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고 저도 좀 피해자, 그러니까 지금 사망한 송군 아버님의 그 대사 중에서 그 생각이 나는데 그 같이 있었다는 친구의 부모님들이 좀 나타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 내지는 섭섭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식이 그런 같이 그 상황에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런 사건을 당했다고 하면은 당연히 저는 그 친구 부모님이 조문을 와서 위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서로 지금 의심의 얘기가 기사로 먼저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언론을 의식해서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참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이제 그 송군의 아버지가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뭔가 미심적인 내용들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데 경찰의 수사가 그것들을 좀 이렇게 빠르게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으니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누구보다도 지금 기댈 때가 경찰인데 경찰들께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이 관련 기사와 관련해서 서울시 한강공원에 CCTV가 또 몇 개 설치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조사가 돼서 기사화됐습니다. 이제 한강공원은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생활 공간인데요. 여기에 좀 CCTV라든가 이렇게 좀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좀 예방하고 또 그것의 원인을 찾을 수 있는 보안 장치들이 좀 같이 서둘러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사망한 손 씨 아버지는 사라진 친구의 휴대전화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본인의 핸드폰을 찾으려고 노력을 한 개도 없어요. 상식적으로는 전화해서 찾아봐야 되는데 우리 아들의 핸드폰으로는 자기의 핸드폰에 전화한 적이 없어요. 핸드폰이 확실히 없어졌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만이 아는 거죠. 그 다음날 연락했을 때 자기의 핸드폰을 공기계를 사서 번호를 바꿨다고 했거든요. 하루도 못 찾고 핸드폰 번호를 바꿨다? 그거는 자기의 핸드폰을 찾을 일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아내가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는지는 보신 친구랑 바뀌었다고 믿고 친구 핸드폰으로 받을 때까지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느 순간 전원이 꺼져 있는 데라가 나왔나 봐요. 그때의 허탈함을 어떻게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슬픔들을 준 사람들은 정말 그 대가를 받아야 돼요. 자, 정익진 변호사님, 네. 뭐 사건의 실체 좀 수사가 되고 있으니 지켜봐야겠지만 그 사라진 친구의 휴대폰은 의문점이에요.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정황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이 없어졌다. 그러면 내 생활에
상당 부분이 아주 굉장히 곤란해진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디 있나 막 찾는 게 일반적인 것인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또 하나는 신발이거든요. 왜냐하면 신발이 어디 있느냐, 그걸 버렸다라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조사를 받으러 갈 때 왜 변호사를 대동을 했을까? 그 손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자, 아버지의 어떤 입장 전해드렸습니다.